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월요일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강원국제회의센터의 채용 비리와 용역 발주 과정에서 특혜 등 여러 비비가 드러났지만 도가 경징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는데요.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 만나보고요. 내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소주 한 잔에도 단속에 걸릴 정도로 음주운전 단속 수치와 벌칙 수준이 강화될 일명 음주운전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박기준 경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월요일 코너죠. 임미선 변호사의 법률톡 시간도 만나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원국제회의센터에 여러 비위가 드러났지만 도가 경징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시민사회단체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강원국제회의센터와 관련해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됐나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비리백태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하고 심각하게 좀 나타났었는데요. 네. 강원국제회의센터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주요 사업들을 보면 이렇게 평창올림픽 관련된 사업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평창포럼 2019 대행 용역 사업, 그다음 평창포럼 등장기 이전 및 발전 용역 수립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위탁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비위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낸 감사 보고서를 본다고 한다면 해당 직원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기관과 내용들을 미리 알려주고 공고 이전에 우편 접수를 먼저 받아가지고 특혜를 주든가 하면 예. 그다음에 또 용역에 입찰을 하게 될 때 특정 대학 연구진만 용역에 입찰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해서 수의 계약을 맺었거든요. 예. 또 평창포럼 2019 대행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관을 밀어주기 위해서 공고일을 수차례로 고의로 단축하기도 하고 네.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데서는 중복 구성을 용인하게 하면서 정말 공정성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위반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항들이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각 정당들과 시민사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매우 현재 좀 격양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최문순 도지사와 도정에 대한 지지를 보냈었는데요. 네. 이와 관련된 이번에 나타난 사실을 본다고 한다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부분들 아니었습니까? 네. 특히 한국당 강원도당에서 강력하게 좀 반발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사안이 유징화뿐만 아니라 상당히 고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방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 의거해가지고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중징계를 다시 한번 요청을 했고요. 네. 수사기관의 수사의 의뢰뿐만 아니라 이번 비리를 일으켰던 국제회의센터는 폐쇄를 검토하고 중요한 문제가 이제 이 국제회의센터와 강원해양센터를 함께 묶어가지고 하반기에 강원관광청이라고 하는 거대 조직을 지금 내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원 관광청에 이러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고양이에게 생사를 맡기는 격이기 때문에 네.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강원국제회의센터가 어떤 곳이길래 좀 이런 비위들이 적발이 된 건지, 애초에 좀 어떤 목적으로 설립이 된 것인가요? 네, 잘 도민들이 모르실 겁니다. 이게 예. 이제 사단 범위로 운영되고 있고 또 도에서 정식 만든 출연기관과 출자기관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회의 산업 유치와 홍보, 섭외, 교류 등 이제 마케팅 활동을 강원도에서 직접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곽단체를 사단법인을 구성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면서 2013년부터 만들긴 했지만 실질적인 사업들은 지난 평창올림픽 때 세계 국제 기획 사업들이와 국제회의 관련된 심포지엄이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홍보, 기획, 용역 사업들을 좀 대행해왔던 업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에서 직접 출연한 기관은 아니지만 지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좀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나요? 이 지원 규모가 상당합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9천만 원 정도가 받았었는데요. 예. 2017년 같은 경우는 6억 7천, 그 다음에 18년에는 17억 원으로 늘더니 올해 같은 경우는 19억 원, 20억 정도를 받는 규모의 법인이고 현재 총 현재 직원 수도 한 40명에 해당하는
이러한 정도의 상당 규모를 가진 이 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원금이 정말 상당한데요. 그러면은 도의 뭐 관리나 감시는 뭐 받고는 있나요? 보조금을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반드시 관련된 절차와 과정과 그다음에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들이죠. 예. 이게 이제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된 것들도 모 방송국의 보도에 의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게 내부자 고발에 의해서 발생됐었고 예. 이와 관련돼서 취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눈덩이처럼 이렇게 드러났던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정기관이나 제대로 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 채용 비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혀 무력화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지금까지의 답변만으로도 충분히 뭐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만 매해 도 지원금이 이렇게 늘었는데 그동안 정말 어떤 일을 한 건지, 그동안 도비를 가지고 어떤 일을 잘 해왔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할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강원국제회의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도의원들도 잘 포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도의회에서도 부랴부랴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좀 검토해 왔었는데요. 네. 근데 2013년에 출범을 했지만 이럴다 사업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사실이고,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몇몇 사업들의 용역이나 아니면 대행 기획업들을 했었는데 이런 주요한 사업에 있어서의 커다란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이 적발되면서 시초에 좀 드러나게 됐었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저희가 위에서 좀 봐야 될 점들은 이 기구가 하반기에 설립될 강원관광청의 핵심 모그룹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예.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개혁과 쇄신들과 인적의 청산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정말로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이러한 조직들을 출범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들이죠. 아니 올해만 19억을 지원받았다고 하던데 19억 이상을 어떻게 도의원들도 전혀 내용 파악이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4년 사이에 무려 4배가량의 지원금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이 공무원들이 2명이 파견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채용에서 들어온 직원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와 관련돼서 징계를 이번에 받았던 사람들은 공무원들인데요. 네. 실제 비리 혐의자들을 본다고 한다면 현 직원의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이 역할들을 한 걸로 이제 드러나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법인이다 보니까 네. 도에서 직접 징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네. 이유를 가지고 지금 아무런 조치가 행해지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와 관련된 수사 의뢰를 그렇다고 한다고 한다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의뢰를 하면 되는데 이러한 조치도 강원도에서 하고 있지 않아서 정말로 많은 우려와 또한 의심을 좀 낳고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죠. 말씀하셨지만 지금 강원국제회의센터가 앞으로 꾸려질 강원관광청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뭐 절차와 도덕성에 있어서 좀 많은 문제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우려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관련된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지방공무법 48조 본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관련된 절차와 규정에 의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을 유배했었고 강원 공무원 행동강령 18조에 본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겼던 것들이고 또 강원도 사무위탁부에 관련된 조례 관련된 사항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부 다 이것들 무력화되면서 이런 불법과 비위 행위들을 자행이 됐던 것들이거든요. 네. 이러한 엄격한 법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무마돼 버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우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의 입장은 어떤가요? 강원도는 감사위원회에서 이거를 5월 30일 날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그 발표 조사를 본다고 한다면은 업무의 부적정들이 적발이 됐고 이와 관련돼서 주의 조처로 마무리를 지었고 네. 3개월 방봉 경징계로서 이를 마무리 지었을 뿐입니다.
참 이 민선 7기 1년 곳곳에서 관리 감독의 부실한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들이 드러났는데 또 하나같이 이번에도 뭐 주의나 감봉 3결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정말 반복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CBS도 집중 취재를 했었지만은 그 강원 FC 조태룡 대표의 각종 그 비위행위야 불법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엄중 문책과 진상규명들을 요청했었는데 강원도청에서는 이와 관련된 단 한 번의 감사실 감사도 없이 그냥 잦은 사퇴를 받으면서 사건을 무마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번에 이러한 일이 터졌었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평창올림픽 그 강릉역 광장 앞에 그 조형물 선정 비리와 관련돼서 브로커에게 공무상 비밀 혐의를 알려준 혐의로 해가지고 법원에서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강릉시하고 강릉 공무원이. 예. 이렇게 지금 강원도의 기강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비리와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왜 묵인하고 경징계로 처리하는지 이게 분명히 신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크게 부담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주에 특히 공직사의 채용 비리와 갑질 행위는 엄중 문책하라고 하는 이런 정부의 정책하고도 방향하고 맞지 않아서 참 우려가 좀 깊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좀 물어보세요. 도대체 뭐 도지사나 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용서가 가능할 것인가? 좀 이런 부분들. 좀 이유가 좀 뭐라고 보세요? 그 첫 번째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다. 예.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앞서도 나왔지만은 제1야당에서도 그렇고 그 정의당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와 관련돼서도 이런 부분들을 벌써 몇 차례 걸려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와 관련된 속칭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슈닝이라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번과 관련돼서도 이건 그 행안부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수사 의뢰사라고 사안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는커녕 다시 한번 재검토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는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이와 관련된 것들은 정말 의지가 없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무기력하게 좀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앞으로가 더 문제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의 목소리들이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실까요? 아무튼 도내 정당도 그렇고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세 가지를 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는 이와 관련돼서 행정에서 더 이상 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절차에 의거해서 수사 의뢰를 검찰과 경찰이 할 것들을 요청을 했던 것들이고 예. 두 번째는 상급기관인 감사원의 연구소를 비롯한 강원도 시민사회단체 협의회에서는 감사 청구를 요청을 했거든요. 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지켜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전에 강원도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선제적이고 엄중 문책에 대한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진행되는지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감사원에 그 감사 청구를 하게 되면은 받아들일지 말지 그 심사 청구가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절차들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들이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재조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 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된 이후에 집중 단속과 홍보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올해 1분기에 전년 대비 35.3%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사상자는 5,500명에 달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여전한데요. 내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수치와 벌칙 수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박기준 경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박기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법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내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네. 음주운전 벌칙 상한도 현재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인데 징역 5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네. 그 개정안의 기준이 소주 한 잔에도 단속이 될 만큼 강화된 거라고 하던데 이렇게 단속 기준이 좀 강화된 이유가 궁금하네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고 소식은 너무 많아서 뉴스를 통해 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작년 9월에 발생한 윤창호 씨 사건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휴가 도중에 만취 운전자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쳐 끝내 사망했던 사건인데 당시 만취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공론화되었고 자연스럽게 처벌 강화와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것이 입법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음주운전 현황은 좀 어떤가요? 네, 지금 최근 5개월간 이제 개정되면은 단속될 순방 치수가 거의 매달 한 39명 정도는 순방 조치가 되고 있는데 예. 이제 내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은 모두 단속될 수치에 해당합니다. 네. 다른 곳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어떤 편일까요? 글쎄요, 뭐 법이 시행됐지만 크게 확 줄었다고 느껴지지는 않고요. 네, 그렇군요. 그 지금 윤창호 씨 사건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 외에 정말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만한 사건 좀 사례 몇 가지 더 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창호 씨 사건이 대표적이지만 타 지역에서 발생한 거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네. 하지만 춘천에서도 그 3월 달에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예. 얼마 전이죠. 지난 6일에는 화천에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고 동료를 치어 사망하게 한 후 도주한 뺑소니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둘 다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예. 정말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자, 이렇게 개정되는 음주운전법으로 좀 어떤 효과 기대하세요? 처벌 및 음주단속 수치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경찰도 주야간은 물론 아침 출근 시간까지 불시단속을 통하여 음주운전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계기로 음주운전이 완전히 없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말 그 한잠 자고 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침에 출근길에 단속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당부의 말씀 좀 해주세요.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술 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음주운전 단속 수치에 해당하는 0.03%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는 소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고요. 네. 전일 과음을 하셨다면 아침 출근길은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박기준 경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어려운 법률 상식을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임미선 변호사의 법률톡 시간인데요. 임미선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30일 전에 그 예고, 그러니까 즉 근로자에게 해고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네. 만일 사업주가 해고 사실을 30일 전에 말하지 않으면요. 그 30일분 상당의 통상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해고 예고 수당입니다. 네. 이러한 해고 예고 수당은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오늘은 그 내용을 알아보고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 드라마나 영화 속에 그 업주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 네네. 이런 말들 좀 자주 나와서 네네. 30일 전에 알려야 된다는 그렇죠. 건 잘 몰랐었는데 네네. 이렇게 해고 예고 제도를 두는 이유는 아무래도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겠죠.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질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상 그 해고 예고 제도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주는요,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되어야 하고요. 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1분 상당의 통상임금인 해고 예고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해고 예고 제도는 뭐 모든 근로자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해고 예고 제도는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그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든가, 두 번째는 오로지 근로자의 잘못으로 해고가 되었다면 해고 예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이 경우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이라든가 향응을 제공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서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라든가, 사업의 기밀이라든가 정보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을 해서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또는 제품이나 원료를 몰래 훔치거나 공금을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사업자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서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라든가,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이 된다면 근로자의 규칙 사유로 해고된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30일 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천재사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뭐 불가능한 경우라던가 근로자의 규칙 사유로 해고된 경우, 이것 이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은 별도의 해고 예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 1월부터 시행된 그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요, 그 계속 그 근무한 기간이요 3개월 미만의 그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해고 예고가 없어도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개월 미만의 근로자들. 네네. 그렇다면은 회사의 경영 부진 등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뭐 즉 정리해고 같은 경우에 네네. 이런 경우에도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이 되나요? 당연히 적용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도요,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하고요. 만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1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해고 예고는요, 말 그대로 그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만일 근로자 본인 의사에 의한 사직의 경우라고 한다면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겠지요. 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뭐 31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하는 것 외에 네. 해고도 무효가 되나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그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요, 30일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인데요. 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통보를 했다면요, 내일부터 30일간의 자신의 평균 그 1급은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해고 예고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전에 뭐 문자해고 이런 것들 네네.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해고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이유는요, 사용자가 해고의 통보를 신중하게 하고요, 그와 같은 통보에 대해서 근로자가 정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요, 주로 해고 행위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해고 사유에 대해서 근로자가 수긍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해고는 반드시 서면 통지로만 해야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적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행 근로기준법은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그 해고에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요, 구두로 한 경우에는 부당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효인 해고가 되고요. 예, 부당 해고에 해당이 되면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혹시 이런 해고의 서면 통지와 관련된 어떤 뭐 판례나 사례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는 없는데요. 서울 그 행정법원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그 한 사건에 대해서요. 서면 통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 해고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네. 반면 그 이메일도 많이들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면은 아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사내의 전자 공문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나 아니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평소 의사 그 연락 수단이었다는 등의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한 경우에는 부당 해고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5인 미만 그 사업장의 경우에는요, 해고 서면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요, 어떠한 방식으로 그 해고를 하든 무방합니다. 네. 따라서 전화라든가 팩스,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알려준 경우라 하더라도요, 유효한 해고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짧은 뭐 단시간 근로자나 시간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이 해고 서면 통지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든가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기 때문에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서 통지하셔야지만 그 해고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요. 해고한다는 그런 내용만 단연 네. 서면으로 통지를 했다면 네네. 적법한 해고 절차는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해고를 할 경우에는요, 해고의 그 실질적인 사유라든가 비위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셔야 하고요. 해고 시기를 명확하게 서면에 기재하여 해고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네. 만약에 이러한 내용이 없는 해고 통지 또한 무효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그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예고 제도와 또 해고의 서면 통지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미선 변호사였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